차값 내렸는데도 테슬라 순이익 급증. 그래도 숙제를 받은 일론 머스크 왜일까요? 라는 기사였습니다.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다라고 해석한 기사들이나 그렇게 본 시각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자, 이러면서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순이익이 27억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 늘어났어요. 1년 전보다는 20% 늘어났고 주당 순이익 EPS도 91센트를 기록했죠. 네, 그건 대단히 크게 오른 거죠. 그렇죠. 시장이 예상했던 게 82센트였는데 거의 9센트가 올랐습니다. 1달러도 이제 거의 다 근처에 와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자,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나 증가를 해서 249억 2,700만 달러. 시장이 예상했던 거, 레피니티브가 예상했던 게 244억 7천만 달러였으니까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매출도 순이익도 주당 순이익도 다 높아졌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높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왜 숙제를 받았느냐? 테슬라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9.6%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같은 동기에는 14.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분기 중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박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제일 중요하시기에 생각하는 매출 총이익률도 18.2%로 낮아졌다는 거죠. 지난 1분기에 19.3%였지만 이거보다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조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이번 발표는 사실은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보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네. 테슬라가 지금 받고 있는 도전이 무엇인가. 이 도전을 근데 지금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야 하는가. 답을 못 찾고 있느냐. 이런 아니면 그것은 명확하게 시기가 지나가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그쵸.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한 거고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R&D 그러니까 카펙스 투자가 많아서 사이버 트럭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니까. 도저 만들기 위해서 이런데 소프트웨어 이번에 개발에 또 많은 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완전하게 구현해내고 있지 못하다. 즉 예를 들자면 베를린 공장이라든지 텍사스 공장에는 언박스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아직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무인 차량 운반은 쓰고는 있지만은 기가 프레스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인베스터 데이 때 테슬라가 얘기했던 앞으로 생산비를 비용을 50% 더 낮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거에. 그럼 그 50% 낮춘 것이 지금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이 구현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곧 구현되기 위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상하이 공장도 정기적으로 브레이크를 하는 이유들이 이 생산성,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하고 나면은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비용을 더 낮출 여지는 더 있다. 그렇죠. 이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시장에서는 빨리 이게 저점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쵸. 완전히 운영 레버리지를 100% 풀로 작동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잠시 주춤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더 높이는 비용은 더 줄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요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최신 뉴스. 이번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다른 회사에도 판매할 거다라는 뉴스입니다. 오늘 이번에는 한 2개 정도의 뉴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체크해 볼 텐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다른 완성차 회사들의 라이선스로 제공하는데 나는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OEM 제조사와 협의도 하고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카메라 기반 기술로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은 또 라이다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호환될 수 있을까? 이거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라이다를 이용하는 것은 크루즈라든지 웨이모예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크루즈하고 웨이모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포드의 예를 들면
라이트닝 150이라고 우리가 한번 쳐보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거기는 지금 센서 카메라 센서 정도만 갖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FSD는 FSD에 맞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드웨어 3를 쓰고 있죠. 네네. 근데 곧 하드웨어 4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사실은 하드웨어 수준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3냐 4냐 이런 것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 협의를 한다라는 건 그쪽에서의 생산 라인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네. 어차피 그 하드웨어를 FSD에 맞는 하드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안드로이드에 맞는 하드웨어를 스택을 갖다가 보통 삼성하고 구글하고 조정을 합니다. 애플은 뭐 자기 스스로가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샤오미하고도 구글하고는 조정을 해요. 안드로이드 OS에 맞는 그 스마트폰의 스택을 조정을 하죠. 스펙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조정들이 분명히 거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쪽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 FSD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FSD든 자율주행이든 오토파일럿 기능이 없는 차에다가 테슬라의 FSD를 이식하는 거거든요.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냥 솔루션만 까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 세팅 구성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생산 라인의 복잡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충전기 바꾸는 것보다는 더욱더 고난이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뉴스의 중요한 것은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테슬라 인사이드가 실제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테슬라 인사이드. 테슬라 인사이드가 실제로 저희가 이거 얘기한 지가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네, 3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 다 예상하고 있던 건데 자기네들이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실은 제가 그때 갖고 왔던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갖고 왔잖아요. 네네. 6월 6일자 지금 기억나요? 저는 6월 6일자 트윗에 자기는 해피하겠다. 자기 네. 것을 라이센싱 할 수 있다라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을 해피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테슬라 인사이드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어쨌든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또 속도로 추진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NACS 방식으로도 주가가 그 통합되는 걸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FSD로도 이렇게 되면 주가가 또 오를 기대감 한번 저는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매수 타임을 잘 잡아야 되겠죠. 매수 요정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뉴스는 역시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슈퍼컴퓨터 도조에 10억 달러를 넘게 투자할 거다.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에서 2024년 말까지 일론 머스크가 프로젝트 도조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거다. 네. 이러면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테슬라 차량이 녹화한 동영상 등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하면 설명을 좀 해주면서 이걸 투자를 더 할 거다. 10억 달러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 10억 달러나 또 투자하냐 비용을 또 그렇게 쓰냐라고 하면서 또 불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걸 반겨야겠죠. 그럼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해서 도조 컴퓨터가 7월부터 생산에,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를 생산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생산이 되면은 완전한 완성품을 갖고 있을 때 투여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완성해서 집어넣고 요만큼 완성해서 집어넣고 요만큼 완성해서 집어넣고 이런 방식인데 이것이 내년 그러니까 뭐 제가 읽었던 영어 기사에는 내년 어거스트 그러니까 8월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특이점이라는 건 지금까지 슈퍼컴퓨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갔다면 여기에는 테슬라 칩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슈퍼컴퓨터라는 점이 특이점인 그러니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최적화된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워도 셀 거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도조에 더 투자해서 더 파워 넘치는 출력이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 거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적해 볼게요.